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막걸리 집을 운영하는 70대 여자입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재밌고 놀라운 반전이 있는 스토리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어요. 대물림이 되어 저희 식구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지냈답니다. 부모님은 상가를 몇 개 가지고 계셔서 임대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 직업을 가지지 않으셨답니다. 저에겐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사고를 참 많이도 쳤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동급생들을 때려서 거액의 치료비를 물게 하고 부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어요. 또 오토바이를 몰래 사서 타고 다니다가 크게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답니다. 부모님이 속이 썩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오빠를 크게 혼내고 매를 들었는데 오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오빠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큰 사고를 쳤답니다. 도박장을 들락거렸는데 상가 문서를 담보로 잡고 도박을 하다가 날려먹었답니다. 이놈의 자식이 하다하다 도박질까지 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 왜 그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화투를 친 줄 알아? 우리 집안을 더 크게 불려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지랄을 하네. 네 놈이 그동안 까먹은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벌써 집안의 재산 절반을 거덜냈다고? 우리 앞으로 남은 재산은 네 동생 경주한테 다 물려줄 거야. 너는 이제부터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엄마 치사하게 왜 이래? 자식을 편애하는 거야? 너 지금 편애라고 했냐? 이 똥간에 쑤셔 넣을 놈아. 네가 그동안 사고 친 것만 기록해도 수십 장은 되겠다. 이놈아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알았어. 내가 나가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게. 됐냐? 오빠는 되레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며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죠. 그렇게 오빠가 나가서 지내며 저는 대입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오빠가 큰 사고를 또 치고 말았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온 가족이 달려갔답니다. 오빠가 사채를 써서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여러 대 박는 사고를 쳤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화를 내고 있었고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더군요. 사고 난 차량 중에는 외제차도 여러 대 있어서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결국 부모님은 피해 금액을 모두 물어주고 오빠를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 뒤에 오빠가 조용히 지내나 싶었는데 몇 달 뒤에 또 부모님 몰래 집 문서와 건물 문서들을 가지고 사채를 빌려 도박했답니다. 결국 집안의 재산이 모두 거덜나고 말았죠. 예전에는 사채 빌리는 게 너무 쉬워서 부모님의 재산을 건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네요. 그렇게 오빠는 전 재산을 말아먹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고 저희 식구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사채업자들과 싸우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돈을 빌린 게 확실하니 모든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오빠 없는 저의 세 식구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뒤늦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때때로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렸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매일 앓는 소리를 하며 한탄하시는데 저까지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혼자 나가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도시로 떠나서 반지하에 방을 잡고 시장에서 과일 가게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죠.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강산이 한 번 바뀌었을 땐 결혼을, 강산이 3번 바뀌었을 때는 자식이 장성했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 만큼 나쁜 일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식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많이 슬프고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일을 만나리라 생각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시장에서 막걸리와 전을 팔았는데 장사가 꽤 잘 돼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몸이 팔팔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12시간씩 장사했답니다. 어릴 적 부유했던 제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들어간 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입니다. 철학과를 들어가서 교수의 꿈을 꾸는 녀석이었죠. 제가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뒷바라지와 지원을 제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세월은 조금 흘러 아들이 군대를 다녀와 학교에 복학해 학사를 취득했고 석사와 박사까지 취득하고 나이 36살에 교수가 되었답니다.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소원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이왕이면 손주까지 보고 제가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순진하고 공부만 하는 녀석이라 선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어여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한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머,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온 거야? 봉철이 너 연애하고 있었니? 엄마, 그게 실은 교수 되고 소개팅을 받고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제야 소개를 드리네요. 확신? 설마 결혼하겠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한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신부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 색시감 어때요? 말해 뭐하니? 너무너무 예쁘다. 성격도 살갑고 다정한 것 같아. 내 마음에 딱 든다. 다행이네요. 한이가 여기 오는데 많이 떨었거든요. 떨긴 왜 떨어? 내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그건 아니지만 그냥 시어머니 되실 분이니까 긴장이 된 모양이에요. 엄마, 저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올게요. 총장님이 저희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왔다 해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그래, 어여 다녀와. 나랑 아가씨랑 대화 나누고 있을게. 그래서 저와 예비 며느리는 둘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곱다. 아가씨, 내가 말을 놓아도 될까? 그럼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래. 그럼 편하게 말 놓을게, 아가씨.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네, 저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직업까지 완벽하네.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엄마는 전업주부이고 아빠는 크게 사업을 하세요. 회사가 서울에 2개가 있고 지방에 3개가 더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하시는 거라 늘 잘 되고 있어요. 아, 가업을 물려받으셨구나. 사업하는 부모님의 은행원이라고 하니 내가 초라해지게 느껴지네. 집이 엄청난 부자인 거지? 그냥 남들만큼 사는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색시가 겸손하기도 하네. 나는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봉철이가 말해줬나? 아니요. 대충 들었어요. 크게 장사하신다고 하던데 무슨 장사하세요, 어머님? 나는 시장에서 전집을 해 막걸리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고. 네? 시장터에서 일하신다고요? 엄청 큰 장사꾼이 아니셨네요. 저는 백종원 대표 같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랬어? 우리 아들이 오바를 좀 한 모양이네.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벌이가 좋으니까 색시가 걱정할 일은 없어. 당연하죠. 저희 집안이 빵빵한데 돈 걱정을 왜 하겠어요. 여하튼 어머님이랑 한 식구가 된다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그래? 나도 똑같아.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니까 기분이 묘하고 좋아. 제 말 뜻은 그게 아닌데
시장에서 일하는 서민적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된다니까 기분이 묘하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건 알겠는데 말실수를 거리낌 없이 하더군요.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마련인데 며느리가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히 흠잡을 것이 없어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성품이 매우 훌륭해 보였어요. 시종일관 저를 존중해 주셨답니다. 사돈께서 홀로 상경에서 시장에서 쭉 일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혼자서 그렇게 자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부부는 어쩌다 돌아가셨나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불쾌하다니요.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제 남편은 한량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잘리고 허드렛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일을 다 때려치우고 술만 마시고 사는 남자였어요. 처자식에겐 관심도 없고 술만 퍼부었죠. 그이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겨울에 술 먹고 길에서 자다가 객사했어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아유, 사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힘들었겠어요. 유감입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잘 커줘서 다 치유가 되었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그저 아들이 잘 사는 것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한이 같은 어여쁜 며느리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야말로 영광이지요. 이렇게 훌륭한 사돈과 박식한 서희까지 얻게 되었으니 천군만마 부럽지 않습니다. 사돈은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더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줄곧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대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2개월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며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줬는데 뭔가 못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허전함이 그득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주 연락을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하고 한 달 동안 목소리조차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봉철아, 네 처는 왜 깜깜무소식이냐? 네? 아, 엄마 보러 못 오는 것 때문에 물으시는 거죠? 집사람이 약속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주말에는 거의 모임에 나가거든요. 결혼 전에는 모임에 자주 나가는 건 괜찮지만 이제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모임 같은 건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혹시 내가 꼰대 같은 거냐? 아니에요. 엄마가 무슨 꼰대예요. 엄마처럼 깨어있는 분이 제 엄마라는 게 자랑스럽기만 하다고요. 아이, 그럼 말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처 좀 데리고 와라. 아니면 내가 너희 신혼집에 갈 수 있게 약속을 잡아주든지. 요즘 자식 신혼집에 허락 안 받고 가면 진상이라고 한다며. 내가 그 말 듣고 절대로 연락 없이는 너희 집에 안 가려고 한다. 난 새애기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네가 중간에서 노력 좀 해줘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며느리와 친해지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거의 2달 만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평일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가게로 왔어요. 손님들이 꽉 차 있을 때 와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새애기 왔구나. 봉철아, 잘 왔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괜찮다. 그런데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저쪽 가서 앉아서 기다릴래? 네, 어디에요? 너무 지저분해서 앉을 데가 보이지 않는데요. 저기 빈자리 있잖아. 깨끗하게 닦아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앉아라. 아들은 잠시 쭈뼛거리다가 손님들이 추가 주문을 하자 팔을 걷어올리고 서빙을 도와줬습니다.
여기 막걸리 한 주전자 줘요. 네, 손님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도 막걸리 한 주전자에다 파전이랑 녹두전도 추가해줘요. 네, 손님 금방 붙여서 가져다 드릴게. 저와 아들은 정신없이 서빙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구석에 서서 코를 막고 서 있더군요. 앉아서 기다리라니까 의자가 더러워서 못 앉겠다고 하더니 제 음식과 맞기 싫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행동에 조금 화가 났지만 곱게 자랐고 이런 곳을 경험하지 못해봐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입을 막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우 신내. 이 냄새 나는 게 뭐가 맛있다고들 먹는 건지 모르겠네. 아우 냄새. 막걸리 신내랑 기름전내가 진짜 지독하네. 그 순간 손님들이 며느리에게 시선 집중을 하며 화를 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예, 아가. 여기 있기 힘들면 나가 있거라. 아니다, 그냥 집에 가거라. 봉철이 너도 그만 가라. 괜히 방해만 되니까 너희들 얼른 나가라. 네, 그럴게요. 계속 있다간 오바이트를 할 것 같아요. 어우, 기름 쩐내에 막걸리 신내가 코를 찌르네요. 우엑.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많이 파세요. 엄마, 죄송해요. 집사람이 비위가 많이 약해서 저래요. 아무리 그래도 손님들 계신 데서 저렇게 행동해야겠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구나. 그만 가봐라. 아들이 제가 화를 풀길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식당 밖에서 소리치더군요. 여보,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아, 내 옷에 냄새 다 배겼네. 이거 비싼 건데. 짜증나게 쉰내가 풀풀 바뀌었다고. 저는 아들을 식당 밖으로 밀어내고 빨리 가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렇게 돌아갔고 제가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하며 이해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며느리는 저와 거리를 좁힐 생각이 없었고 저도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며느리가 임신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 앙금이 모두 풀렸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새아가, 너 임신했다며? 정말 잘했다. 아주 잘했어. 네, 저희 부부가 워낙 다정하니 빨리 임신이 됐네요. 그런데 어머님, 일 끝나고 그냥 오신 거예요? 아우, 기름 쪘네. 아, 맞다. 너 비위 안 좋다고 했지? 게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냄새 때문에 민감하겠구나. 미안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잠시 코를 막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싸우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반찬 좀 싸왔다. 내가 시장에서 일하니까 매번 물 좋은 재료만 따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싱싱한 채소도 볶아왔고 고기도 해왔다. 이거 다 네가 먹을 것들이야. 어머님, 그것들 치워주세요. 며느리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서 문을 닫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 새아가, 지금 내가 해온 음식들이 냄새나서 방으로 들어간 거야? 어머님, 문 닫아서 잘 안 들려요. 계시다가 알아서 돌아가세요. 뭐? 이거 참. 엄마, 죄송해요. 제가 면이 안 선해요. 아, 유난인지 진짜 입덧이 심한 건지. 여하튼 반찬은 두고 가마. 네 저가 안 먹으면 네가 먹어라. 아, 그것도 싫으면 버리든지. 엄마, 제가 엄마 음식을 왜 버리겠어요. 집사람이랑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하게 먹을게요. 휴,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다. 네 처가 날 많이 싫어하는 것 같구나. 아닐 거예요. 집사람이 많이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제가 배웅해 드릴 테니까 같이 나가요. 공원 가서 산책 좀 하고 가세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아들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100번은 넘게 해서 그냥 웃어주고 말았네요. 어찌되었든 며느리가 임신한 건 축하할 일이니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며느리가 건강하고 예쁜 손녀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찾아가면 냄새가 난다며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손녀딸을 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새아가, 나 깨끗이 씻고 왔다. 옷도 새로 갈아입었고. 그런데도 나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니? 어머님, 기름전내가 쉽게 안 가잖아요. 게다가 그 막걸리 특유의 신내가 나서 코를 막지 않으면 힘들어요. 에휴, 네가 많이 예민하구나. 그럼 나는 그만 나가보마. 그런데 너 혼자서 애기를 볼 수 있겠니? 네, 딸애가 얌전해서 편해요. 저 혼자 볼 수 있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래, 알겠다. 몸조리 잘하면서 쉬엄쉬엄 보거라. 그럼 나는 가보마. 아들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깜빡하고 외투를 놓고 왔더라고요. 바람이 차가워서 그냥 가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아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현관 앞 복도 난간에 팔을 기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해주려고 다가갔는데 통화를 하고 있어 제 발소리를 듣지 못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우리 시엠이 존나 냄새나. 너네 시엠이도 냄새나냐? 아니, 너 있는 냄새 말고도 심하게 나.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글쎄 시장 바닥에서 막걸리나 파는 하루살이더라고. 신내가 얼마나 심한 줄 아냐? 기름전내는 또 어떻고 내가 그 냄새 맡기 싫어서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는 쇼를 한다니까? 내가 대놓고 그 지랄을 하니까 매번 일찍 꺼지더라고. 너도 임신 중이니까 시애미가 오면 나처럼 해봐. 그럼 조용히 꺼져줄 거야. 아우, 시애미 생긴 것도 존나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도 열나 싫다. 우리 부모님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니까. 뭐? 담배 피우냐고? 애기 잠들어서 한 대 꼬슬리려고 나왔지. 담배 존나 맛있다. 넌 임신 중이니까 못 피우지, 년아. 그래, 그럼 쉬어. 며느리는 핸드폰을 끊더니 담배를 꼬라물고 볼을 톡톡 건드려가며 도넛 모양의 연기를 내뿜더군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다가서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도록 세게 쳐다봤습니다. 이윽고 옆에 누군가 있는 걸 감지한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용가리처럼 코에서 담배 연기를 뿜더니 급하게 담배를 끄더군요. 아주 잘한다. 애기 엄마라는 사람이 담배나 피우고 있고 말이야. 아우, 그게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피우고 있어요. 뭐가 어째? 너 모유 수유하는 중 아니냐? 근데 담배를 피워? 대학 나오고 은행원까지 된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담배도 담배지만 너 일부러 나한테 막대한 거라면서.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피하는 게 내 꼴이 보기 싫어서라며. 다 들었다. 네? 다 들으셨어요? 그건 그냥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괜히 오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 오해? 일부러 시애미를 빨리 쫓아내려고 쇼를 한 게 오해야? 너 이 정도로 인성이 글러먹은 애였니? 정말 실망이다. 전 그냥 어머님 냄새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담근 막걸리에서 쉰내가 풀풀 나고 전을 하도 많이 부치니까 기름전내가 심하다고요. 저한테 맞지 않은 환경이 생기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네. 그래, 너 잘났다. 앞으로는 너랑 마주치지 않도록 하마. 대신 너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운 건 너희 부모님께도 알리고 내 아들한테도 말할 거다. 네? 이러신다고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야. 이 인성머리 나쁜 거사. 난 지를 챙겨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라고. 여하튼 앞으로는 내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올 때만 보고 일부러 너를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다. 나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담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답하고 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외투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뒤돌아섰습니다.
아파트 밖을 나가 며느리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사돈 부부에게 알렸고 아들에게도 말해줬답니다. 그러자 사돈 내외는 격분하며 당장 찾아가서 며느리를 혼내겠다고 하셨고, 아들은 며느리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면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식구들의 문매를 막고 담배를 강압적으로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손녀는 가끔 아들이 데리고 오면 보았는데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낳았으니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들이 제대로 가정을 꾸린 것 같아 행복이 배가 되었나 봅니다. 물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냥 며느리를 최대한 피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지 두 분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한사돈, 표정이 왜들 그래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사돈, 저희가 운영하던 사업이 전부 망해버렸어요. 그동안 비수기 일대가 있긴 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나서 하는 수 없이 회사를 문 닫게 되었네요. 네?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모두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계속 끌고 가다간 빚만 늘어날 것 같아 접게 되었어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저는 두 분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습니다. 매출이 나오긴 해도 남는 것도 없었는데 가업이라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끌고 왔다고요. 그러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유지하려다가 지금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사돈, 저희가 사돈을 찾아온 이유는 저희한테 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니 저희에게 자리 하나씩 주실 수 없으실까요? 저한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요? 사업하시던 분들이 시장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힘도 들지만 손님들 상대하려면 간, 쓸개를 모두 빼놓고 일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당장 빚을 못 갚으면 난리가 날 테니 무슨 일이든 해볼 의사가 있어요. 게다가 저희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어디 들어갈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돈께 부탁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럼 내일 아침 7시까지 나오세요. 제가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장의 막걸리집을 소개해서 두 분을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편한 일만 해보다가 몸을 쓰는 일을 하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꿋꿋이 잘 버티며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구나 싶어 안타까운 눈으로 사돈 부부를 바라보았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아빠를 시장에 취직시켰다면서요? 너희 부모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내가 자리를 소개해드렸다. 그런데 왜 그러니? 몰라서 물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님과 동급인 줄 아세요? 일자리를 소개해주려면 제대로 된 곳을 소개해줘야지. 왜 쉰내나는 막걸리 가게에 취직을 시켜줘요? 아이고,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따지는 모양새구나. 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나무인의 헛똑똑이 같다. 부모가 멀쩡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숙이고 들어가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으세요? 그래, 내가 왕이라도 된 것 같다. 말 다 했으니까 그만 짓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거든요. 어머님한테 막걸리 쉰내 나서 참아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한테 일 관두라고 할 테니까 어머님이 괜히 가운데 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화를 퍼붓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돈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들의 철없는 딸을 이해해달라며 대신 사과를 했답니다. 사돈 부부는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고 빚도 잘 갚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다고 했어요. 방해가 되고 화가 나게 하는 건 며느리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손녀딸을 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제 아들을 조련했는지 갖은 핑계를 대가며 아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손안에 놀아나는구나 싶어 그냥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도 2달 뒤 가기 싫은 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에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은행에 들어갔는데 점심을 먹고 돌아온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뭐야, 어머님? 그래, 나다. 넌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웬일이세요? 저한테 볼 일 있어서 오셨어요? 너한테? 아니다. 대출 받을 게 있어서 왔다.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라. 아, 내가 대출 담당인데. 어머님 창피하니까 다른 데서 신용대출 받으세요. 은행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제가 일하는 곳에 왔어요? 설마 신용이 안 되니까 저한테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아, 이제 알겠네. 은행원 며느리 덕을 보려고 오셨군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몰래 대출해주고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다른 은행 알아보시라고요. 얼른 나가요. 얘가 손님을 왜 밀고 난리냐?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네, 이래도 돼요. 기름전내랑 쉰내는 여전하시네. 빨리 나가세요. 쪽팔리니까 다른 은행 알아보시라고요. 며느리는 싸가지에 밥을 말아 처먹었는지 아나무인이 되어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행장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며 저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흥분해서 달려오더니 은행장이 며느리를 혼내주더군요. 강아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 잡상인이 들어와서요. 제가 내쫓는 중입니다. 잡상인? 자네 우리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네, 여기로 온 건 4개월 됐죠. 이전까지는 다른 지점에서 일했죠. 아, 4개월 됐나? 그런데 아직도 잡상인이랑 VIP 고객을 구분 못하나?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 은행에서 최고로 많이 예치한 고객님이란 말이야. 여사님, 건물 매입권 상담은 VIP실로 가시죠. 에이, 은행장님 농담이 심하시네요. 막걸리 파는 아줌마한테 무슨 VIP라는 말을 붙이세요.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시장에서 술이나 팔아먹는 잡상인이에요. 개나 소나 VIP라고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은행장님, 얼른 잡상인 내보내고 오후 업무 시작할게요. 이거 큰일 낼 사람이네. 이 여사님이 우리 은행이랑 거래 끊는다고 하면 자네는 바로 아웃이야.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 당장 사과드려. 저희 어머님이 진짜 VIP라는 거예요? 대출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그래, 대출 받으러 왔지. 건물을 매입하는데 100%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세아가 너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은행장님, 강한이 직원 때문에 빈정상에서 예치금을 모두 빼야겠어요. 다른 은행과 거래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여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듣자 하니 며느리인 것 같은데 이러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철없는 이익의 직원 나부랭이 때문에 저희와의 거래를 끊다니요. 여사님, 저 직원 자르라고 하면 당장 자르겠습니다. 고객한테 불친절한 것들은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 바로 아웃시키겠습니다. 은행장이 저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자 며느리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말을 잃었더라고요. 그럼 일단 같이 2층으로 갑시다. 세기 너도 따라와라. 제가 앞장을 서고 두 사람이 제 뒤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윽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내 조건 말할게요. 나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강한이 직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세요. 아, 네, 당연하죠. 강아리 씨, 자네는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니 잡상인이라니 그런 악담을 하는 사람이었나? 당장 꿇어 앉아. 너 때문에 우리 은행 예치금의 반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정말 어머님이 우리 은행의 큰 손이셨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세아가, 아까의 포부는 어디 간 거냐? 나랑 한판 붙자는 듯이 들이대더니 겁이라도 먹은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참 웃기는 상황이네. 시애미가 막걸리 팔고 전을 판다고 했을 때는 쌍욕을 하며 싫어하더니 이젠 큰손이라니까 꿇어 앉아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네. 너 이중적인 애구나?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신 빠진 년처럼 했던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어머님께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볼멘 소리하고 짜증낸 거
정말 잘못했고 아이 키우는 엄마가 담배 피운 것도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또 저희 부모님한테 일자리까지 주신 분한테 막대 먹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으려나? 됐다. 일어서라. 너한테 사과를 받아도 기분이 꿀꿀하다. 그냥 너랑 나랑은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은행장님, 강한이 직원 자르지 마세요. 제 며느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내보내시고 건물 매입 얘기나 합시다. 네, 여사님. 강한이 씨, 운 좋은 줄 알아. 여사님이 아니어도 내가 건의해서 이 좌천 보내거나 자르려고 했는데 용서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겠어. 그만 나가봐.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나가는데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앙금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걸리와 전을 팔면서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땅을 수백 평 사서 재개발이 되어 대박이 나기도 했고 건물을 2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번에 건물 하나를 더 늘리려고 은행에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사돈 부부에게 일자리를 준 곳은 제가 소유한 막걸리 가게였어요. 제가 만든 막걸리를 똑같이 팔고 있었죠. 며느리는 은행에서 퇴근하자 제가 일하는 막걸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 남편도 모르고 있던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큰 부자라는 걸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왜? 내가 부자인 게 안 입고 온 게냐?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어머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여기서 어머님께 막걸리 만드는 기술과 전 부치는 기술을 배워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 재산이 탐나니까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그건 솔직히 맞긴 맞는데 어머님에 대해 알고 나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매달 기부를 1,000만 원씩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 그거 상가 임대료로 나오는 거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있지. 그런데 그게 왜? 어머님, 전 어머님의 카리스마에 반했습니다. 은행을 때려치우고 어머님 밑에서 장사를 배우게 해주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저희로 이러는 걸까? 내가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내가 저승가면 내 아들이 물려받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난 너를 제자로도 안 받을 거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러니까 싹 가자. 어머님, 그냥 내쫓지 말고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며느리를 강제로 밀어내서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걸 모를 리가 없었으니 한바탕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대로 돌았는지 다음날 또 가게에 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저 은행에 사표 냈습니다. 어머님의 제자가 되려고요. 진정한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철없고 싸가지 없던 거 저도 잘 압니다. 장사를 하며 저를 갈고 닦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나중에 큰 손이 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아니, 너는 왜 하루아침에 변해서 소름 끼치게 하는 거냐? 네가 사표 내고 왔다고 하면 을씨구나 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냐? 난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아. 더군다나 너처럼 사람을 비난하고 꼬인 년은 더더욱 받아줄 마음이 없단 말이야. 어머님,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어렵겠지만 진짜로 어머니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세요. 아직 애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아, 지랄 말고 집에 가서 내 소녀나 제대로 키워. 너처럼만 안 크면 되니까 반면교사로 키우도록 하라고. 어머님, 어머님! 저는 또 며느리를 쫓아내며 선을 확실하게 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나중에는 사돈 부부와 아들까지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사돈, 제 딸이 새로 태어나고 싶다 하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이러는 걸 보니 며느리가 고단수이긴 하네요. 야, 새아가, 난 너처럼 인정머리 없는 애를 제자로 거두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아들하고 유산 받아서 살아. 그 전까지는 택도 없다. 어머님, 제가 맹세할게요. 어머님한테 절대로 식당을 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월급도 안 받아도 좋으니 마음껏 부리세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는데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옆에 두고 실컷 괴롭히세요. 에휴, 너도 참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럼 가서 앞치마부터 두르고 와라. 네? 제자하겠다며. 왜? 앞치마 두르는 게 폼이 안 나냐? 그냥 취소할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앞치마 들고 나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여보, 나 어머님 제자 된 거 맞지? 다들 그만 가봐요, 얼른. 사돈 부부와 아들은 빙그레 웃더니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의 제자가 된 며느리에게 구박을 시작했습니다. 넌 장사 배우겠다는 애가 손톱이 그게 뭐야? 당장 매니큐어 지우고 바짝 깎고 와. 네, 스승님, 바로 깎겠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떠받들어 주는구만.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지옥의 맛을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먼저 전을 어떻게 부치는지 알려줬습니다. 자, 잘 봐. 이렇게 기름이 흥건해야 해. 전을 튀기듯이 부치는 거야. 알겠어? 네, 제가 해볼게요. 기름에 튀기듯이 살살. 아, 뜨거워! 어머님, 저 손 데인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라. 아니에요.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며느리는 양손이 빨개지도록 전을 부쳤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전만 부치라고 시키고 주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답니다. 어머님, 막걸리 기술은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새콤달콤한 막걸리의 맛을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쉰내가 나서 싫다고 하지 않았냐? 어머님, 옛날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어머님, 이제 그만 놀리시고 기술 좀 알려주세요. 아니, 싫다. 전 부치는 건 1년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방 청소만 1년 해라. 그리고 생각해보자. 왜? 하기 싫으냐? 싫으면 관두고 편하게 집에 가서 쉬어. 에이,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부치면서 틈틈이 청소도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막걸리 만드는 기술 빼고는 다 마스터했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 네가 만든 전은 아직 내가 만든 맛을 따라오지 못해. 손님들이 맨날 그러잖아. 며느리가 부친 거 말고 내가 부친 걸 달라고 하는 거 들었지?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어머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올 만하면 가르쳐 준다니까. 가서 전이나 부치고 청소나 부지런히 해라. 어머님, 전 10년이 걸려도 제자로 남을 겁니다. 어머님의 막걸리 기술을 터득해서 제가 이 시장의 주인이 되고 말 거라고요. 꿈도 야무지구나. 넌 아직 애송이야. 송아지이자 병아리라고. 지렁이기도 하죠. 하지만 밟으면 꿈틀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배워서 스승님을 뛰어넘는 막걸리를 만들 거라고요. 아주 드라마를 찍어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버텨봐. 내가 언제 알려줄지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니까. 어머님, 저 그래도 철은 좀 든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말도 못했지. 시애미를 개똥으로 보고 냄새난다고 꺼지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런 거 다 참아주고 널 제자로 둔 걸 보니 나는 대인배가 확실하다. 그러니 이렇게 성공했겠지. 그럼 너도 나를 능가하는 대인배가 되어봐라. 알았느냐? 네, 스승님. 정신 차리고 돌을 닦으며 기술을 연마하겠습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은 날 이후로 이렇게까지 많이 변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고 기특하긴 하지만 제 기술을 전수하고 물려줄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는 막걸리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편 사돈 부부는 제가 가부를 좀 해줘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두 사람에게 제 가게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며 절반의 매출을 저에게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며느리와 사돈 부부를 먹고 살게 해준 은인이네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요즘 허리가 고장나서 많이 아픈 탓에 며느리에게 막걸리 만드는 법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은퇴하고 손녀랑 짝짝꿍 하면서 놀 생각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사랑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